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전문가 김재현입니다. 네,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경제를 전망하는 네. 프로그램을 그 배용수 대표와 함께 네. 그 전화로 이렇게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조회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하고 딱 맞는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예. 특히 이제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세종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한없이 폭등했다가 또 한없이 떨어졌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전망을 한번 전문가니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네. 신화는 네, 건설 신화입니다. 네, 건설. 그래서 지역마다 토건, 네, 토목과 건축 네, 이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짧은 시간에 네.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또 이미 50년 전에 선진국이었던 나라들은 네, 과감하게 도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역사가 깊고 네, 또 관광 자원화된 도시들은 네, 허물어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나오고 음. 최첨단 이렇게 그 기술이 나와도 네. 건축에 적용하기엔 참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미국 같은 나라를 가보면 워낙에 넓다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보 고속도로가 네. 우리보다 훨씬 구축이 덜 돼 있어요. 네, 네. 가장 이제 한국에 살다가 미국 가면 이제 답답한 게 뭐냐면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는 거. 아, 그래요. 여기는 워낙 잘 네. 되니까. 왜 그러냐면 예. 좁으니까. 예. 땅덩이가 좁고 또 신도시가 촘촘하게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5G가 네. 상용화 되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의 집적화가 일어나야 돼요. 도시 집중 예. 뭉쳐 있어야 예, 된다.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딥스들이 네. 이렇게 15분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네. 지금 5G 기술은 네. 방문 한 칸만 넘어가도 전파가 잘 전달이 안 돼요. 네. 속도는 빠른 반면에, 그렇죠. 예, 용량은 예. 많이 가는 반면에 예, 예. 문 하나, 지금 뭐 집에서도 아마 느끼실 건데 거실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으면 우리가 작은 방에 들어가면 잘 안 통해요. 지금 쓰는 건 LTE. 예, 아니 집에 5G가 돼요. 아. 집 안에 5G가 있고 2.5기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한국은 부동산 신화가 만들어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다른 요인으로도 인구 유입 정책을 못 펼쳤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아파트 값으로 장난쳐서 인구를 유입시킨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 세종시에는 아파트 값에 대해서는 좌파 우파가 없이 다 진심입니다. 아파트 값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 좌파들이 훨씬 더 아파트 값에 민감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어. 오히려 우파들은 좀 느긋한데 네. 이게 부동산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아파트 값에 민감하고 그 아파트 값을 좌우했던 게 지금까지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뭐냐면 네. 국회가 분원이 내려온다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 좌파가 계속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제 그 국회 분원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네. 지금 국회 분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 값이 1% 2% 뛰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이슈를 이제 나중에 이제 총선과 이제 대선을 겪어오면서 네. 이제 우파에서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분원이 아니라 본원을 유치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세종시의 상승장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네. 거의 뭐 어떤 곳은 7억에 분양받은 것이 네. 24억이 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3년에 3배가 올라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인으로서는 살 수가 없죠. 완전히 흔히 말하는 뽕을 맞아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솔직히 정말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네. 또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20%가 넘는 네. 흔히 말하는 가루스말에 한 줌의 그 정말 누룩만 있으면 그 가루스말을 한 줌의 누룩이 부풀리게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지만 살아있는 윤리와 생명력이 있으면 사람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요즘은 크리스찬들도 보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부동산 값에 민감해가지고 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희닥거리다가 조금 내려가면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은 네. 결코 올바르지 않다. 우리가 네. 곡식을 키우려면 1년을 기다려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1년을. 예. 예. 그리고 나무는 한 10년은 기다려야 10년을 되죠. 기다려야 되죠. 사람을 키우려면 적어도 30년은 기다리고 100년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년에 거두려고 하니까 다음 달 바로 올라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투자와 투기의 어떤 구분이 필요합니다. 구분이 필요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걸 보면요. 네. 굉장히 우파들을 까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네. 마치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강남, 수서 이런 쪽에 막대한 투기를 해가지고 네.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처럼 영화를 미화시켜 놓았어요. 그렇죠. 예.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그 당시에도 개발 정보는 엄격하게 관리를 했고 네. 어떻게 하든지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수를 해서 돈을 벌었던 한부관술 같은 경우는 망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어떤 언론이나 또는 이 좌파 방송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시각에 네. 빠져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예. 물론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신도시가 세워지고 어떻게 보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것이 있지만 아시잖아요. 땅값이 2배로 오르면 1년, 2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로 절반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걸 다 자기 돈이 되냐고요. 예, 예, 또 예. 기업이 땅을 사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을 짓지 않거나 놀리게 되면 네. 가진금이 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철저하게 이 법들이 막고 있는데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못된 관행이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고 성공하면 탈세를 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 예. 마치 임금을 착취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불편하다. 안 하겠다고. 자꾸 예, 나오는 예. 거죠. 근데 그 친구들도 안 하겠다 얘기를 그렇죠. 많이 예.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 거품이 심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었습니다. 예. 일본은 단가이 세대라고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비붐 세대, 네. 우리나라 말은 58년생들이 많았던 단가이 세대, 네. 개발 시대에 일본은 20년 동안에 네. 정말 도쿄 땅을 팔면 미국을 살 정도로 땅값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품이었죠. 거품이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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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것들을 너무 우리가 신화를 믿고 말 그대로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그 반발 작용으로 똑똑한 거 하나만 투자하자 이래가지고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마치 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면 내가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담보대출로 50%밖에 안 되니까 신용대출로 20%를 보태서 네. 땅을 샀는데 그것이 그냥 30%가 꺼져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옛날 미국의 모기지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조정장이 필요한 겁니다. 네. 조정이 필요해서 예. 일단 쓸데없는 재산들을 좀 줄여야 됩니다. 네. 줄여야 돼요. 많이 줄였잖아요. 네, 저는 뭐 다운사잉 정도가 아니라 투매를 해버렸죠. 뭐 그냥 다 날려버렸는데 걱정할 게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날 이유가 없죠. 대출이 없으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자산도 없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누가 말한 것처럼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대출도 없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 방송의 핵심이 뭐냐?
미국은 5점 몇 프로의 기준금리인데 네. 우리나라는 3.5%, 그래서 약 1.5%의 갭이 있지만 네. 우리도 언제 5%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3% 되니까 네. 뭐 한 1억 정도 대출 받아도 월 한 뭐 200만 원 정도만 갚으면 되는데 지금 600만 원 갚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견뎌요? 네. 월급을 600만 원 받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을 안 갚는 순간에 세 번만 안 내버리면 압류와 이제 경매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예. 결국 울지 못해서 붙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빨리 자산 가치를 낮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네. 저는 항상 예전부터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손해를 봤으면 여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다음 걸 내다봐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투자와 투기를 얘기를 할 때 네. 투기는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는 지도자들이 거죠. 잘못이야. 지도자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두환 시절 이후로 네. 김대중 때부터 최근에 문재인까지 네. 좌파들이 더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 뭐 김의겸이나 수많은 그리고 이 최근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뭡니까 세금을 안 내는 코인으로 건너가가지고 김남국은 지금 뭐 예.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네. 저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게 네. 건전하게 코인 사업을 하는 미래 가치를 준비하는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피해를 입힌 거거든요. 한 사람 때문에 악화가 예, 양화를 구축해 버린 거죠. 내쫓는 예, 그런 그래서 제 상황인데, 생각에는 예. 자기가 사는 집 하나 정도는 네. 좀 대출 없이 네. 대출도 30% 미만으로 좀 낮추어서 네. 건전하게 이용하고 네.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미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걸맞도록 1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라면 뭐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도 10년 지나면 없잖아요. 네, 거의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지금 좀 아파트나 땅들을 좀 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를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은 이 땅에 묻어두는 속성이 있습니다. 땅은 뭐 쏘이지 않는다. 네. 뭐 그거를 나무랄 필요는 없어요. 네, 또 네. 대한민국 경제 자체도 건설 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투기를 그만두고 장기 투자를 위해서 네. 똘똘한 한 놈, 똘똘한 내 것을 위해서 예. 지금은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네. 또 미래의 집을 지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저의 바람입니다. 폭등했다가 이제 예. 작년 2022년 그걸 역이용한 거죠. 폭락한 상태로 지금 네. 유지가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반짝반짝 3년 하는 정도 거는 갑니다. 3년, 예, 3년은 반짝반짝 하는 갑니다. 거는 예. 이제 단기로 거칠 수가 있죠. 네, 네. 3년은 가기 예, 때문에 그래서 강세 전망은 네, 네, 네. 2,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예,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하고 예. 3년쯤 뒤부터 이제 반등하니까 예. 지금 또 너무 어렵다고 다 던지지 마시고 한두 개 정도만 남겨놓고 또 좀 아는 지인한테 여유가 있는 분에게 그냥 이익을 남기지 말고 좀 이렇게 명의만으로도 좀 가져가라. 이 아파트든 집이든 땅이든 그렇게 넘기는 좀 게 있으면 이럴 때 또 부가 또 어떻게 됩니까? 부가 좀 공평하게 네. 또 골고루 나눠지잖아요. 왜 가족의 그 재산은 네. 이게 흔든다는 말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흔들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 흔들어서 결국에는 비슷해진다. 비슷해진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또 더더구나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거니까 너무 땅에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단 많아지면 돈에 의지를 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예. 네, 돈의 가치에 예. 의지하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에 의지하는 자체가 네. 불행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또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세종에서는 네. 집 한 채 정도는 있는 네, 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체면을 예. 차릴 정도는. 자, 저는 부동산 전망 10년 후, 아까 뭐 곡식은 1년, 그다음에 나무는 곡식은 1년, 나무는 10년, 10년, 사람은 30년. 30년에서 100년까지 이게 길게 좀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지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